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또 후회스럽기 때문입니다. 결혼 35년 차 저는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의심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올해 봄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63세, 정년을 1년 앞둔 회사원이었죠.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저녁은 먼저 먹어.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정년 전이니까 회사 일이 많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야근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옷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아메리카노 2잔. 제 남편은 커피를 안 마십니다. 위가 안 좋아서 평생 커피를 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2잔이나 샀다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커피 마셔요? 아, 그게 후배 한 명이랑 일 얘기하다가 사준 거야. 남편의 눈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가렸고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예요? 아, 회사 직원이야. 별거 아니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가 있었고 저는 그만 휴대폰을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괜찮으시죠? 7시에 뵐게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영숙이였습니다. 박영수. 제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동명이인일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숙이가 바로 제 친구 영숙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니 영숙이도 요즘 이상했습니다. 매주 함께하던 수요 산책을 최근 2달째 거절했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며 얼버무렸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로. 인터넷으로 소형 CCTV를 주문했습니다. 남편 몰래 거실에 설치할 생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주문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이래야 하나.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 의심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틈에 저는 거실 책장 사이에 작은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시계처럼 생긴 카메라였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겠지.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저도 마트 좀 다녀올게요. 남편이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곧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로 가는 차 안에서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집에 누군가를 데려오는 건 아닐까? 저는 차를 마트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텅 빈 거실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역시 괜한 걱정이었나.
그런데 장을 보는 동안에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에 서 있을 때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영수. 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숙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더 견디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 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이야. 너 영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둘이서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요? 오해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다 찍혀 있어요. 둘이 손잡고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 다 봤다고요. 영숙이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이야,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20년 친구가 내 남편을 어떻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나 병원에 다녀. 뭐라고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당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항암 치료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그럼 야근은? 병원 치료였어. 주 3회 항암 치료 받으러 다녔던 거야.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이야, 철수 씨가 나한테 부탁했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너한테 알리기 전에 일단 치료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심장이 안 좋잖아. 작년에 부정맥으로 쓰러진 거 기억하지? 이런 충격적인 소식 들으면 당신 건강이 더 나빠질까 봐. 영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나한테 전화했어. 울면서 부탁하더라. 항암 치료 끝날 때까지만 너 몰래 도와달라고. 병원 동행도 해주고 집에 와서 상태도 체크해 달라고. 그래서 수요일마다 나랑 산책 못한 거였어? 응. 그날이 치료하는 날이었거든. 저는 떠올렸습니다. 그럼 그 카페 영수증은? 남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항암 치료 끝나고 영숙 씨랑 카페에서 잠깐 쉬었어. 영숙 씨가 커피 마시면서 나한테 힘내라고 격려해 줬거든. 나는 물만 마셨지만 영수증엔 커피 2잔으로 잘못 찍힌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의심스러웠던 행동들, 숨기던 전화 통화들, 피하던 눈빛들. 모두 저를 걱정해서였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5년을 함께한 남편을, 20년을 함께한 친구를 저는 의심했습니다. CCTV까지 설치하면서 감시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그리고 치료가 잘 되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이래. 영숙이도 옆에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선이야, 너한테 말 못한 건 나도 괴로웠어. 하지만 철수 씨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저는 영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숙아. 그날 밤 우리 셋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제게 병원 기록을 보여줬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같이 갈게요. 혼자 아파하지 말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남편은 저를 사랑했기에 숨겼고 친구는 저를 사랑했기에 함께했던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의심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의심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세상은 제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생각보다 선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 뒤에는 저를 지키려는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구의 침묵 뒤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함께 가고 영숙이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CCTV는 그날 밤 바로 치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한 번만 더 대화해 보세요. 한 번만 더 믿어보세요. 진실은 의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사랑 속에 있습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